네, 240페이지에 18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자,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만약에 채무자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게 되면요, 경매로 집어넣게 되면 누가 나타날까요? 경락이 나타나서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등기하겠죠. 그러면 경락인 입장도 있고 누구 입장도 있어요? 채권자 입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자는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서 뭐 받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건 가지고? 입장권 가지고 가서 배당 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가지고 가서 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가 360조에 찍혀 있죠. 피담보 채권 범위 5개. 말하지 않아도 시작,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1년분 실행 비용. 그게 포인트고, 그럼 이제 경락인은 경락받아서 소유권은 무슨 취득이지만, 자동 취득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됐을 때 점유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이쪽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채무자 또는 누가 하는 거죠? 제3자가 점유를 하죠. 그러면 과실은 이쪽에서 가는 거지 이쪽 가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당 부동산 뭐가 있은 후?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 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죠. 저당권 부동산 담보권 설정자 제공자가 후에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포인트는 언제예요? 압류 후죠. 그럼 압류 이전은 누구 거? 요거 채무자 또는 누구 거? 제3자 거. 압류 이전은 누구 거? 채권자 거. 따라서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압류 이전까지는 점유하는 누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가져가고요. 압류 후부터는 누가? 채권자가 가져가도 되겠죠.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틀렸네. 자, 갑이 소유자. 무슨 자? 자, 을이 무슨 권 가져요? 전세권 갖죠? 무슨 권? 그럼 전세권자는 소유자한테 무슨 채권이 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죠? 갑은 전세금 줄 의무를 부담하죠? 근데 이 전세권이 뭐의 목적이 됐다는 얘기? 그럼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병도 뭐 때문에? 을한테 빌려준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이 전세권에다가 뭐 설정했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확인하세요. 조문 확인해 보세요. 몇 조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가시면 371조 나오죠? 다들 제목이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있죠? 아이고, 중간에 뭐가 쏙 빠졌네. 지역권은 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을까? 쓰지 말고 이제 생각을 좀 해, 생각을. 아니야, 저면 관계없어. 답은 맞췄는데 이유가 틀렸어. 두 땅 있잖아. 네 땅, 내 땅. 타인 토지, 내 토지 있잖아.
그러면 지역권은 타인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는데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권이 어디 앞에만 가면 자기 토지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이죠. 자기 토지가 뭐가 되고 주, 지역권은 그러면 자기 토지는 일필지 전부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지역권을 자기 토지로부터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주된 자기 토지 요역지는 저당권 붙일 수 있지만 종된 지역권을 자기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가 빠진다? 지역권은 빠져 있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해 이제 거기다. 아니 쓰는 것도 그만 써. 맨날 써봐야 맨날 끌적끌적 써놓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고 맨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서 보세요 이제. 한두 번 적혀있는 게 쓴 거 기억도 있어 없어? 없어. 조금만 생각만 돌리면 지금까지 했던 중, 하, 상 필요 없어. 중하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상은 패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 미치는 거죠? 그쵸? 근데 기간이 뭐가 됐다고요? 만료가 됐다. 뭐가 됐다고요? 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전세권은 무슨 권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모를 때는 어디다? 경기, 기타. 그러니까 무슨 소멸이 아니고 무슨 소멸이다? 자동 소멸한다고요. 무슨 등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전세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등기부는 기재가 돼 있지만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니까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뭐라 지문 읽어봐 거기 몇 번 지문.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가 됐죠? 네? 그럼 전세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렸다는 얘기죠. 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 했으므로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대해서는.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라졌잖아. 그럼 화풀이 할 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가끔 여러분들 화풀이 가끔 아이한테 하는 경우 있어 없어? 그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 원래 무슨 면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화풀이를 어디 가냐? 입장권을 이리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채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가서 뭐 한다? 아니 이거를 압류 뭐 해서 요 채권을 여기서 회수하면 된다 이야기예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뭐 할 수 없지만 실행할 수 없지만 이 채권을 뭐 해서 압류해서 무슨 형식으로 물상대위 형식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압류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압류가 없을 때는 갑은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을한테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왜?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전세권이 없는 거니까 반환은 누구한테 한다? 을한테 하는 거, 병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단 압류가 있게 되면 여기다 반환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여기 2번 지문 뒤에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자, 세 번째,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나 부분소유권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뭐 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임야를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했는데 임야상 수목이 벌채돼서 반출됐다고 그랬죠. 반출된 수목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반출 수목 반환 요구할 수도 없죠. 반환 청구도 없잖아요. 단 반출된 수목을 원위치 시켜라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뭘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 반출된 수목 효력이 뭐하지 않지만 미치지 않지만 설정자 잘못이 있다 한다면 반출된 수목을 원위치 시켜라. 못하면 다른 담보물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문에 있겠죠.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 한번 가볼까요? 네, 4페이지 가시면 362조. 저당물 보충 나와요, 안 나와요? 저당권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됐다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 회복, 원위치 시켜라. 아니면 다른 담보 제공을 뭐 할 수 있다? 반출 수목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그죠? 어떻게 하라고? 원상 회복 아니면 다른 담보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다시 문제 5번 지문. 토지상의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토지의 건물을 뭐 했다? 축조했다.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건 논리의 문제죠. 저당권은 등기된 것에 미치죠. 그럼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죠. 그 다음에 건물을 뭐 했어요? 축조하더라도 그건 건물 등기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잖아.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친다? 안 미쳐. 다만 경매 당시 같다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이해되세요? 아니면 토지 캔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기억,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다음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와는 뭐예요? 별개의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농작물에다가 어떻게 저당권 설정을 해요? 저당권은 반드시 뭐 돼서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작물에는 어떻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디귿,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하여 등기된 주택, 등기된 주택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디귿 앞에 타인 토지는 관계없어요. 저당권은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등기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니은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명의방법 갖춘 수목은 등기가 아니죠. 설정할 수 없잖아요. 소유권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등록된 것만 저당권 객체가 되는 것이니까 농작물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고 이상한 지문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리을, 명의방법 갖춘 수목도 등기가 아니잖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아니 21번 240페이지.
21번에 갑은 채무자 을소의 부동 저당권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봅시다. 갑을사에 성립시킨 계약이 뭐이더라도 무효. 그러면 저당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대출 계약이 X가 되면 저당권도 뭐예요? X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된 채권이 뭐가 되면 성립이 안 되면 저당권은 성립될 수가 없죠. 주가 X면 모두 X다. 종도 X다. 그런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매매 계약, 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그럼 매매 계약이 꽝이 되면 계약금 계약도 꽝이겠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있어요? 뭐가 안 되면 주가 꽝이면 모두 꽝이다. 종도 꽝입니다.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야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무슨 채권?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맞고요. 세 번째,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부동산 종물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당연히 저당 목적물이 되겠죠. 등기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맞는 질문이고요. 자, 네 번째, 갑을 저당권자라는 설정 등기가 을의 등기 신청 서류에서 위조가 됐네. 불법 말소가 됐으면 저당권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이때 쓰는 말이 뭐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갑에 대한 을의 채무는 설정 당시 반드시 뭐하지 않아도 성립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21번은 그냥 1번, 주가 꽝이면 모두 꽝이다. 종도 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23번 별표하시고요. 갑은 채무자 을수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다. 설명 중 옳은 것. 1. 을에 대한 갑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2년분에 한한다.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일명 지연이자는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기위해서 몇 년분? 1년분. 틀린 지문. 두 번째, 갑에 대한 을의 채무는 설정 당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소비대차가 금전 소비대차도 있고요. 쌀 소비대차도 있죠. 그래서 금전 채권에만 저당권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쌀 채권에도 저당권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등기부 기재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기재한다. 2번 맞는 질문이고요. 3번에 나와 있네요.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할 때 등기 시 가액을 금전으로 선정하여 등기할 필요까지 없다. 있죠. 네 번째, 갑을 저당권자로 하는 설정 등기가 을의 등기 신청 서류에 위조하여 불법 말소되었다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존속할까요? 존속. 다섯 번째,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 등기 이행을 구하는 손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말소 당시 누구? 현재 소유자가 아닌 누구요? 말소 당시 의무자를 해야 됩니다. 23번은 2번이 정답. 다음 245페이지에 25번. 갑은 을에 대한 자신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소유 부동산에 을을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갑은 해당 부동산을 병한테 매도하고 병은 이를 적법하게 뭐했다? 양수했다. 그럼 이 병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갑은 있고요. 을이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뭐 설정받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했다고 했어요, 지금? 병이 뭐 했어요, 지금? 매했다고 그랬죠, 지금? 자, 그래서 한다면은 말이 없으면 이거 안고 가는 거죠?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용어로. 이렇게 쓰죠. 무슨 자라고? 무슨 자? 자, 법전 확인해 보세요. 제3취득자가 어디 있을까? 네? 364조 있어요? 네. 제3취득자 변제라고 되어 있죠?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이자는 저당권 후에 들어갔죠. 그쵸? 따라서 저당권 실행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갖고 있고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 다 있는 거죠. 있잖아요.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락인한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대항할 수가 없죠. 말소 기준 후 들어간 자들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대위변제입니다. 무슨 변제?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지금 제3취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봅시다. 25번에 1번입니다. 갑이 병한테 저당 목적물을 뭐 할 때는? 양도할 때 누구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허락받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말 없으면 어차피 저당권 효력은 주인 바뀌어도 효력이 여기에 미치는가 안 미치는 거예요. 주인 바뀌어도 효력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추금력이라고 그래요. 어렵게 표현해서. 시험에 안 나와.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동의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팔았을 때 이 매각 대금에 무슨 대금에? 이 매각 대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요? 미쳐 안 미쳐? 아니 매각 대금에는 효력이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되지. 이거 빼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매각 대금에는 무슨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 적용될 이유가 없지. 여전히 뭐 할 수 있으니까. 경매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갑이 자신의 금전 채무를 뭐 했으면? 갑이 돈 다 갚았어. 그럼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다 갚았어. 근데 이게 무슨 등기인데? 무슨 등기인데? 뭐의 등기지? 무슨 등기? 넘겼어. 그럼 누구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아니 병도 뭐 할 수 있고, 말소 등청 행사할 수 있죠. 누구도 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차이가 뭘까? 현재 소유자가 말소 등청하게 되면 이거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고, 종전 소유자는 지금 무슨 권이 없어서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건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얘기야. 어디서? 무효인 저당권이 있을 때 원칙은 얘가 지워져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지우고 넘어진 경우도 있지. 그러면 누가 가서 해야 돼 원래? 종전 소유자가 말소 들어가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이고 현재 소유자가 들어가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 그게 판례의 태도. 어디의 태도? 판례의 태도. 그래서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병은 갑이 을에 대지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 비로소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틀렸네. 여기 채무 전부 변제라고 했죠. 네. 혹시 지연이자가 3년치가 있다면 다 갚을 필요는 없죠. 제3취득자도 360조에 찍혀 있는 거 변제하면 돼요. 360조에 아까 지연이자가 몇 년분? 1년분이지. 다 갚을 필요는 없잖아. 암시한 겁니다.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할 때도 몇 조에 있는가? 360조에 있는 그 피담보 채권 범위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함정이야. 네 번째, 병이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비 지출하면 유익비 지출하게 되면 무슨 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병이 소유권 상실했습니다. 병은 갑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소유자는 알고 샀습니다. 악이에요. 뭐라고? 악이죠. 해제 플러스 손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뭐까지? 해제 플러스 뭐까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소유자는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무슨 배상?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조문이 있다는 거. 25번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에 26번은 거기다 별표. 일괄 경매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가정하기. 그럼 그 일괄 경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출발. 그림 기억 안 나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법지를 먼저 기억하기. 무슨 뭐요? 그럼 어디서 법지가 있어요? 이때 법지가 인정하지요. 그럼 이럴 경우는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뭐가 없다는 거? 법지 없죠? 처음부터 다르면 법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건물 철거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기는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철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같으면 법지가 있으면 건물이 철거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쪽은 그 다른 원인에 따라서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은 여기죠. 그래서 이때 무슨 경매? 일괄 경매의 가능성이 들어가죠. 처음부터 건물이 있었다면 무슨 경매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경매가 나올 때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법치를 먼저 논의한 다음에 일괄 경매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뒤에 보면은 법정지상권 문제 뭐 나와요, 안 나와요? 250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250페이지. 지출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기억,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후 토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됐다.
기억은 법정지상권이 있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법지 없잖아요. 두 번째, 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무슨 소유자?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한테 뭐가 됐어요? 양도됐네. 그럼 선택하세요. 어디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 여기 뭐 설정 당시 같으면 된다며. 그러면 설정 같았어 달랐어? 같았죠? 매각되기 전 건물주가 바뀌었죠?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 기준이 어디냐고 기준이. 설정 당시잖아.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정 당시 같았고 그 이후에 주인 바뀌어도 관계없다니까. 디귿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 실현 토지가 매각됐죠. 같다고 봐야 돼요? 다르다고 봐야 돼요? 건축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다? 이거 보는 거죠. 다음, 니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 설정됐죠. 무슨 저당?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지가 있다 없다? 같아요? 달라요? 아니 거기 동일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같죠? 그러면 토지에도 저당권이 붙어 있고 건물에도 저당권 붙어 있죠. 저당 개수가 몇 개? 2개였죠. 2개. 근데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소의 건물이 새로 축조가 됐죠. 그럼 건물이 철거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물 저당권 없다는 얘기지. 토지에만 저당권 살아있지 건물은 사라졌네. 그러면 처음에 2개가 하나로 줄었지. 균형이 깨졌지. 법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리을은 뭐가 없다?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랑 어디랑? 최초에 설정 당시는 같았으니까 그 당시는 뭐가 있지만 이 공동저당 얘기하는 거야. 무슨 저당? 근데 건물이 철거되고 철거 신축하더라도 토지에만 저당권이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없다? 빈 토지에 저당권 하나 달랑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건물 신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니을 뒤에 지문에 뭐는 없지만 법지는 없지만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다면 뭐다? 토지, 건물, 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1번에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논의하면서 무슨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설정 아무것도 법지가 없으니까 건물이 철거되잖아. 그거 막아보려 하는 게 뭐다? 토지, 건물, 토지, 그래서 니을 힘들면 니을이 공동저당이죠. 어차피 모를 때 찍어낼 거야. 공동자 있죠. 기억은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건물에 축조됐지. 나대지죠. 무슨 대죠? 그래서 모를 때 법지 인정되지 않는 것 공동으로 나대지 마라. 그 기억하세요. 공동으로 뭐 하지 말라고? 모르면 그렇게 찍어가서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쨌든
모를 때는 찍어. 공동으로 뭐 하지 말아라. 나대지 마라. 챙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244페이지에 23번. (244페이지에) 23번. 아, 미안해. 정신없네. 246페이지요. 몇 번? 246페이지 문제 26번입니다. 그러면 일괄경매는 출발이 뭐예요? 첫 번째, 나대지죠. 뭐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 당시 뭐 하다면? 키워드입니다. 무슨 당시요? 경매 당시 동일 소유. 무슨 소유? 그러면 나오는 말이 뭐죠? 같이 기억해야 돼. 토지, 건물, 뭐다? 캔. 이 말은 토지 일괄 경매하더라도 여기만 뭐 받는 거지? 건물은 우선 변제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캔이니까 의무가 아니죠. 싫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경매할 수 있잖아요. 법제한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것만 실행하게 되면 건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해야 돼. 자, 1번 봅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 해서 축조하여 소유가 있는 경우에 뭐 한다? 한한다. 이건 조문에서 한 얘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조문.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문상은 누가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되어 있죠. 조문 확인해 보세요. 365조. 저당 지가 뭐죠? 토지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문제.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 토지 담보권 제공자죠. 토지 담보권 제공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채권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죠. 그럼 조문상은 누가 지은 거예요? 설정자가 지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뀝니다. 판례는 설정자가 지었지만 제3자한테 건물을 양도하면 경매 당시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럼 무슨 경매 안 돼? 또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나중에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매 당시 뭐 하다면? 같다면 토지 건물 캔, 토지 캔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문상은 1번 지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적? 그러면 2번 볼게요.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의 일괄 경매 청구권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토지, 건물, 머스트란 얘기죠. 아니,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캔이지 의무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죠. 경매 당시 다를 거 아니에요. 일괄 할 수는 없죠. 네 번째, 토지상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만 받아야 돼? 토지만 입장권이 있지 건물은 입장권 없죠. 다섯 번째,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괄 경매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일괄 경매 나오면 뭐부터 시작해요? 나대지, 저당권, 건물 신축, 경매 당시 같다면 뭐다? 토지, 건물 캔, 토지 캔. 만약에 다르면
일과 경매는 안 되고 오직 뭐만? 토지만 경매되겠죠. 자, 27번에 2번 지문 읽어봅시다. 2번 지문만. 저당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뭐해서? 신축해서 보존 등기를 격려했다면 저당권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이건 완전 논리 모순이죠.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돼 있어요? 토지 설정돼 있는 거지 건물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24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0번 문제 체킹하시고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된 경우 지상건물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토지입니다. 갑토지. 자, 1번 볼게요.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뭐하고 있다?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어느 거예요? 갑토지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거예요? X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 토지의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세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 아니,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1번이 정답이잖아. 그럼 확신을 갖고 1번 찍고 밑에 거 읽지 말고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1번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답이 없는데 밑에 거 읽어봐야 시간 낭비지. 머리 굴려. 2번이 맞나 또 3번이 맞나 머리 굴리고 있어. 확신. 자, 2번 갑니다. 설정 전부터 이 토지의 건물 소유자 을이 무슨 권 가지고? 그러니까 갑토지에 을이 지상권 가지고 건물을 뭐 한 다음에 축조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지상권 등기가 토지 저당권 등기보다 빨라요? 늦어요? 지상권 등기가 저당권 등기보다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법주 문제는 아니잖아요. 1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닐까? 세 번째,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 취득했죠. 저당권 등기가 빠르겠네. 지상권 등기는 늦잖아요. 그러면 경락인한테 철거 대항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락인이 뒤집어서 건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맞는 거 아닐까? 네 번째, 저당권 설정 전 갑이 이 토지의 건물을 뭐 했다면? 건축했다면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일괄 경매하려면 지금 같다는 얘기 아니야, 처음부터. 몇 번 질문은? 아니, 저당권 설정 전 갑이 토지의 건물을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뭐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럼 무슨 경매 안 돼? 안 되지. 그 틀린 질문이지 뭐. 다섯 번째, 저당권 설정 전 을이 토지에 뭐 취득한 후? 임차권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의 보존 등기 마쳤죠? 모르겠습니다. 건물 등기가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30번은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저당권 전인지 후인지를 생각한다면 이거 가지고 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번 같은 문제. 자, 다음 페이지요. 250페이지는 별표해 두시고 자꾸 기억해 두세요. 몇 번? 31번.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네, 33번에서 조심할 것 같게요. 33번에 이제 3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뭐한 후? 성립한 후 사후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런 얘기 있었죠. 물권법에서 이미 제가 물권법에서 관리정에도 관계없는 것들이 있었죠. 뭐 기억나요? 그 다음 뭐요? 상간마유 있었죠? 또? 네, 진화사라지. 그럼 여기서 이 관자가 나오죠? 뭐라고요? 관이 뭐죠? 응? 관습, 법지, 무슨 특약?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해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이 무슨 법지는? 법률법지, 특히 여기 저당권 관련된 법지 있죠. 무슨 특약은? 포기 특약은 뭐다? 무효.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요거는 사전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포기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단 말이야. 근데 저당권 거기다 특약으로 네가 저 법지를 포기를 해야지 저당권 설정했다고 강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포기 어떻게 해서 적었다는 얘기야. 사전 포기죠. 그죠? 그래서 무슨 포기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뭐 하는 거? 특약은 뭐다? 무효야. 다만 이미 뭐를 취득한 이후에 법지를 취득한 이후에 예? 이후에 뭐 하는 거? 뭐 하는 것은 아니 자기 권리를 뭐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뭐한 후 성립 후 사후 포기는 뭐다? 그건 인정되겠죠. 근데 실제상 이런 지문이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안 나와요. 이런 지문은 뭐다?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지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는 31번 같은 문제. 몇 번 같은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자꾸 갖고 있는데 또 버렸지. 읽고 있어? 안 읽고 있어요? 아, 기출 문제 없었나?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 그거 읽어요, 밑에 해설을. 지금부터 공부를 갖다가, 지금 보세요.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역순으로 공부한다. 뭐로 공부한다? 자, 그러면 순차는 뭐예요? 순차는 먼저 뭐 듣고, 이론 듣고, 그 다음에 뭐 듣고, 예? 단원별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해설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시간이 어딨어? 없어. 이런 시간이. 역순으로 공부하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책자도 가지면 역순으로 먼저 뭐를 읽고 해설을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기본서 있죠? 네? 유학집은 추천 안 해드립니다. 뭐? 기본서 다 있잖아요.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꼭 가서 확인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도 답은 쓸 수 있어. 뭐를 한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 해설에 있는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계속 거기다 찾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란 말이야. 그러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역순으로 공부하는 거야.
뭐로 공부한다고요? 순자 공부하지 마시고 뭘 한다? 역순. 그래서 31번가처럼 아주 깨끗한 지문들이 시험 문제 나오지 이상한 지문은 안 나와요. 33번에 거기 3번 같은 경우는 뭐다? 아주 특수한 경우. 법률, 법지, 사전 포기 특약은 뭐하다? 무효. 이미 취득한 다음에 뭐한 경우는? 포기하는 것은 뭐하다? 그건 유효하다. 그건 해석상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